예,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선선한 날씨, 전형적인 가을 날씨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서 일요일 제가 이제 주중에 방송을 못했으니까 일요일 방송은 잘 해야죠. 다우가 그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모든 장들이 지금은 그래요. 더 갈 듯 갈 듯 하지만 가려고 할 때마다 위에서 누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차익 물량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장은 더 가질 못하고 다시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보합이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것들은 전부 밀렸죠. 즉 그 나스닥이나 S&P 500 필반지수 다 밀렸고 유럽장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다 겪어놓고 이제는 크게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지난 주말에 발표된 실적들, 그나마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을 받쳐주질 못하고 밀렸어요. 그 차익 물량들 나오면서 게다가 유럽 쪽 스페인 문제라든지 그리스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어닝 쇼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호전된 경제 지표들, 경제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많이들 나왔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많이 줄었고 지난번 실업률도 7%대로 떨어졌다라는 거. 근데 이게 재결치 같은 경우는 이거 수치 조작이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요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3만 건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형주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미포함. 누락시켰대요. 이러니까 조작 소리가 나오지. 그래서 다음 주 그 수당 건수 청구 건수에서는 아마도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니까 저러다 보니 대형주를 누락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조작이다. 수치로 장난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유럽장은 IMF 연초총회가 끝났죠. IMF 총회에서 결국에 글로벌 경제 전망치를 모두 하향으로 낮춰놓고 예 인사는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망치를 전체적으로 다 낮췄습니다. 이게 지난주 주간 시세로 2% 정도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글로벌 장세가 전체적으로 2% 3% 하락 마감을 했는데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세가 굉장히 더딜 것이다.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불확실성, 게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불러일으켰어요. 장 후반에 지난 주말 장 후반에 JP모건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미국의 어떤 소비 지표, 뭐 유로존의 산업 생산 지표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눌러버리고 시장에서는 하락할 수 있는 이유, 거리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여지면 될 겁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 S&P가 엔체 이거 맞네 거꾸로인가요? S&P가 그 중국의 경제 전망치 하향에 따른 더불어서 그와 함께 요렇게 그려야 되죠. 아 이것도 하나 못 써.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낮출 수도 있다. 근데 뭐 딱히 장이라는 게 지금은 고점 징후가 아직 채 나타나진 않았지만 사실상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 나름대로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죠. 그런데 S&P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좀 하향 쪽으로 부정적으로 낮출 수도 있다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좀 우려스러운 사항이다.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건 크게 뭐 눈에 띄는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 정도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그것뿐이 아니고 글로벌장에서 헤지펀드들이 하락의 롱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바꿔가고 있다. 뭐 요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예, 이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좀 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블랙록이라는 그 미국의 추가로 S&P가 10%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정 절벽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재정 절벽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10% 이상 급락할 수 있다라고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자산운용사의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요것도 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 10% 이상의 급락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때로는 그 다른 투자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내년 초에 1600대까지 S&P가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곳이 의외로 또 많이 있었는데, 그 외 이면에서는 하락을 예측하는 곳이 더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재정 절벽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녹화분은 녹화해서 카페에다 올려놔드립니다. 제가 매일 방송할 때는 안 했는데 일요일 날 거는 꼬박꼬박 그 녹화를 해서 카페에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거는 용량이 커서 직접 올라가진 않고 그 어디죠? 유튜브로 올려놓고서 그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그 시황방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냐가 문제죠. 유럽 쪽은 얘기가 잠깐 했는데, 유럽 쪽은 스페인이 구제금융 받을 것이냐인데 그리스부터 결정이 나야 그리스 되는 거 보고서 스페인 결정 짓겠다는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드라이가 뭐든지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스페인 국채금리가 7% 넘어가다가 뚝 떨어져서 5%대에서 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있어요. 스페인은 오히려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가 결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지만 IMF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모든 그 유럽 쪽에서도 너가 구제금융 지금 신청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제금융을 안 받을 수도 있다. 독일의 재무장관은 오히려 스페인은 구제금융 필요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글로벌 장 전체가 고점의 징후를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세 상승을 외치는 시각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시각들이 좀 많다. 근데 저는 대세 상승은 절대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대세 상승 자리가 아니고 글로벌 장도 상당히 어렵다. 채권이라든지 상품 가격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을 같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초저금리를 이루어서 정말 저금리잖아요. 제로금리인데 이런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오른 적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죠. 제로금리에서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런 그 초저금리 상태에선 채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으로 들어오기보단 채권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이나 채권을 봤을 때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라든지 원자재의 흐름이 별로 이뻐 보이지 않다예요. 이뻐 보이지 않다. 3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뭐 여러분들 지난번에 차트랑 다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국채 시장이 이 재정 절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정 절벽. 미국이 이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주식 시장이 급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QEC를 통해서 그 돈질을 하고 있죠. 글로벌 국가들이 미국은 QE3 실행을 했고 물론 MBS 매입이지만 400억 달러 매달 꾸준하게 매입을 하겠다. 언제까지? 고용지표가 호전될 때까지 란 얘기를 했고 고용지표 5%까지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극히 어려워요. 굉장히 저는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400억 달러씩 되는 규모 지난번 QE1이나 QE2
워터2 때처럼 자금을 6천억 달러 이상의 찍어내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5개월 이상, 그죠? 15개월 이상 400억 달러 규모씩 MBS를 매입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긴데, 그게 지속될 것이냐. 만약에 오바마가 지속적으로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면은, 오바마가 연장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가능성은 롬니가 요번에 TV 토론 이후로 조금 역전을 했다, 앞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비교상에서. 근데 롬니 쪽에서, 공화당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버냉키는 모가지부터 잘려요. 사실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 너 목부터 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런 Q3 효과도 기대도 못하겠지만 벌써부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그러면 그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재정절벽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국채시장, 이 국채시장부터 붕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급등이 나온다면은, 아직까진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곤 있진 않지만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국채 금리가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미국 국채 시장의 어떤 붕괴 조짐을 나타내는 흐름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국채 금리 급등이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 선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이지만 혹시라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값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이따 금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1800달러의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넘어야만 시세가 좀 크게 나올 거예요. 게다가 원유가들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기름값들도, 기름값뿐이 아니에요. 기름값이면 가스가 대체로 좀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하지만, Q1, 2 때 이후로도 기름값들이 시세가 나온 적이 있더라. 1, 2 이후에도 원자재 가격, 기름값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라 그러죠?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다. 스크류 인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쥐어짜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중국도 이제 대가리가 바뀌고 나서 11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전대가 끝나면 결정이 나겠지만, 어떤 부양책을 펼 것인지, 제대로 된 부양책, 위안화 절상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미국은 굉장히 좋은 덕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지금 우리 코스닥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중소기업,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요즘 보면은 각 증권사 리서치 자료 나오는 거 보면, 인사는 나중에 드릴게요. 왜 코스닥 시장이고 왜 중소기업 장세이고 중소형주 장세이냐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각 후보가 뭘 외치고 있어요? 재벌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잖아요. 그죠? 경제 민주화라는 건데, 이 얘기 뭡니까?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소업체들, 실적이 괜찮은 애들은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다가 뭐 분석한답시고 따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새 대선 후보들이 모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다음 정권에는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얘네들 주가가 당연히 선반영되잖아요. 최소한 6개월 이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중소규모 실적 좋은 애들은 시세를 줄 수밖에 없고, 코스닥 테마로 엮여서 코스닥 지수는 아주 괜찮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그렇고 ECB도 양적 완화, 그죠? 미국도 양적 완화, FRB도
뭐 FRB에 맞서지 마라라는 보고서 제가 이제 게시판에 올려놨지만, 더불어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은,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게 뭐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건 위안화 절상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후로 이전에 글로벌 각국 금리를 낮추고, 지금 장세는 무슨 장세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유동성 버블 장세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유동성 버블 장세가 맞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버블,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어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정말 유동성 버블 장세인지, 아니면 저게 이걸 뭐라 그래요? 헛것인지, 진짜가 아닌 가짜인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중국한테 원했던 거는 위안화 절상을 요구를 해왔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좀 니들 위안화를 올려야만 제조업 땡겨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왔는데, 지금 Q3 이후로 위안화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절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요거는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7월 25일 이후로 위안화 가치는 19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기사가 좀 전에도 나왔어요. 19년 만에 최대치에 위안화 가치가 오르고 있다.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7월 25일 날 이후로 10월 12일까지 거의 급등을 했어요. 게다가 깜짝 시세로 수출 증가율이 9.9%. 요거 조금 전에 나온 뉴스야. 아까 저녁 때 나온 뉴스인데,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슬슬 중국 경착륙 우려를 했는데 연착륙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중국 상태는 저 상태로 가게 되면은 위안화 절상 요구했던 절상 일부러 안 해도 되고요. 사실상 위안화를 풀어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돈을 풀겠다, 4조 위안까지의 경기 부양책을 언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예요. 위안화가 매년 달러 대비 4~5% 절상 효과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4에서 5% 정도의 절상 효과가 있어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올해 들어갔고 1월달부터 계속 약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똥줄이 탔었죠. 어쨌든 Q3 자체도 중국의 견제 효과가 들어있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급등세가 나왔다는 얘기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 자본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줄어들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지금 연착륙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새로운 돈 푸는 정책을 펼 것인가?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안 펴요. 새로운 그런 것들 안 합니다. 중국 수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도 무려 2배나 높아요. 2배. 9.9% 나온 게. 예상은 저 정도로 생각을 안 했죠. 정확하게 예상을 한 게 얼마였죠? 5.1이었나요? 4.8이었나요? 그거 까먹었는데, 어쨌든 지금 급등세가 나왔다. 9.9%나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은 강하게 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GDP 성장률도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은 그것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가리가 바뀌더라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더 이상 강하게 펴지는 않을 걸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 9월달에 1조 위안 인프라 투자 승인을 했었죠. 그리고 추가로 3조 위안까지 풀어서 4조 위안의 금액을 풀 걸로 얘기를 했는데도 현재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은 그리스는 파산한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또 다른 시각으로는 그리스는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유로존에서 탈퇴를 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리스는 유로존을 나가야만 살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시각은 차이는 있긴 하지만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는 트로이카와 합의를 해서라도 그리스를 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수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기로 또 얘기가 나왔죠. 수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기로.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놓였는데, 차라리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IMF가 경기 부양책이냐 긴축이냐, 이것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총회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됐으면 괜찮은데 정리가 되지를 않은 것도 커다란 문제거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돈을 찍어내면서 대체적으로 그 자국의 화폐들, 스스로의 화폐들을 절하를 시키잖아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수출 기업들, 그 자국 내에 있는 수출이 호조되기를 기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국 내 화폐를 절하를 시키면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금융 비용이라든지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담을 적게 감소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금리 낮추면서, 그래서 수출을 잘 되고 자국 내 스스로 수출, 지금 중국이 늘어났듯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건데,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이게 뭐예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금리가 낮으면 저축이 또 줄어듭니다. 사실상 저축해봐야 뭐 남는 거 없더라, 뭐 이자 뭐 3%도 안 주더라, 뭐 이러면서 투자를 하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안전자산이라든지 돈 될 만한 거, 사실상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식 쪽으로는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주식으로 들어와줘야 돼. 채권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그래서 요것들이 금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2015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은 재정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는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차트를 그러면은 열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자, 다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일봉상 보면은 일봉만 볼게요. 추세대 하단을 찍었습니다. 요거 회복 못하면 이제 깨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락을 봐야 되고, 우리 지수도 잠시 좀 이따 보겠지만 깨고 내려오는 상태고, 주봉 보도록 할게요. 주봉. 자, 주봉의 모습입니다. 지금 선은 추세대는 밑에 그려놓은 거 큰 거랑 중심선이랑 그려놓은 거 있지만, 요게 이제 큰 거고, 아까 일봉에 근 거는 요거예요. 일봉 거는 잠시 패스하도록 하고, 주봉의 모습입니다. 주봉에 요것과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그어볼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멋있게 세기 형태로 몰아가고 있죠. 지금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다는 게 아니라 추세대 하단까지 왔다 가야 맞거든요. 왔다가 내려오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부터 하락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아까 일봉상이 얘기했던 이 추세대에서 지켜줘야 할 자리에요. 요거 분봉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분봉이나 일봉이나 분봉이 조금 짧군요. 다 안 나왔군요. 우리 차트하고 달리 덜 나왔습니다. 지금 양봉으로 받쳐주지 못하면은 62평선 문제가 아니라, 여기 어디죠? 자리사 13,000 조금 더 되는 자리인데,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에 대한 13,000원 자리까지 열어놔야 돼요. 이 부분까지는 왔다 가야 돼요. 이게 지금 회복해주지 못하면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주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자 보면은, 주봉도 지금 이렇게 수렴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S&P도 한번 보겠지만은, 자, 지금 이런 수렴 모습 별로 이쁘질 않죠.
한 번에 바로 떨어지는 않겠지만 이거 요 밑에 지지선을 이탈할 때는 제대로 된 하락이 나올 겁니다만 그거 이탈하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열어두는 게 맞고 그 자리가 13,000 부근이 아래 위로 13,000 왔다 갔다 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S&P를 또 한번 봅시다. S&P 차트도 어디 갔노? SPX 여기 있네요. 자 요건 S&P 500 주봉이고 일봉도 볼게요. 똑같아요. 추세대가 그려져 있는 상태 하단을 찍었어요. 추세대 하단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봉이 떠줘야 되고 아까 빼먹은 거 지금 이렇게 쌍봉의 모습을 만들어 놨다. 흔히 알고 있는 넥라인 어디에요? 지금 그 넥라인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쌍봉을 완성시키기 위한 조건은 넥라인 이탈이죠. 지금 이탈을 시키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다우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인 선을 이미 깨버렸기 때문에 깨고 우리가 제가 늘 하는 것 주 지지선을 이탈하면 N자는 기본적으로 필연으로 나온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러면 이 녀석도 1차적으로 전체적인 지지라인을 잡아본다면은 1400 부근까지는 내려왔다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1400을 이탈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요 지금 이 자리가 양봉이 떠줘야 할 자리다. 이탈시켜버리면 넥라인이 이탈이 됩니다. 게다가 이 고점하고도 겹치는 자리예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현재 와 있습니다. 다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닥스르 독일 닥스도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주봉으로 봤는데 주봉상 주 저항선을 돌파를 못 시켰어요. 돌파해서 안착을 시키질 못했습니다. 그쵸? 요것도 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은 이 지지선 추세대가 있죠. 역시 모든 차트들이 다 비슷해요. 하단짜리예요. 추세대 하단에서 지리지리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 보이시죠? 다 비슷합니다. 차트가. 우리 지수도 볼게요. 이제는 중요한 우리 지수. 우리 지수도 반등할 수 있는 61.8%를 돌파를 못 시킨 상태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면서도 녹화해 놓은 거 있지만 이거 깨지면은 하방이다. 하방을 좀 길게 봐도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바로 회복 못하면 소용없다. 또 짧게는 제가 분봉상에서 이렇게 그어놓고 이거 깨지면은 짧게 우선 여기까지 봐도 된다. 깨지면 좀 길게 봐도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지만 요것도 캔들 모습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그쵸? 그러면 최소한 이만큼은 빠진다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미 빠져버렸네. 기본적인 원리니까. 어쨌든 추세를 이탈시키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 파동 분석으로 볼 때 미완의 파동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미완의 파동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대한 눌림을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요 자리부터 계산하는 건 끝나버렸습니다. 왜? 61.8을 깨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끝나버렸어. 그럼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전부 계산을 따로 따져봐야 돼.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1915 라인이 이제 남아있네요. 그 자리 라인 짧게 본다면은 원래 요 자리가 맞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주 방송할 때 1930 부근과 1923 부근 뭐 줄줄이 다 얘기를 드렸었지만 어쨌든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요거 이 안으로 올라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올라타지 못하면은 사실상. 그리고 요 갭 모양이 어때요? 지금 아일랜드 갭 형태로 떠버렸죠. 예, 어서 오세요. 떠버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전 모습하고 물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저렇게 갭으로 떨어진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요때하고도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요거를 저기까지 같이 보이게 저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지만 너무 크다.
모양은 완전히 다르지만 혹시라도라는 우려스러움이에요. 우려스러움. 그죠? 그래서 추세 안으로 잽싸게 회복을 해줘야만 된다.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은 생각보다 길게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바로 가능하면은 추세 안으로 올라타든지 최소한 1960 이상은 회복을 해줘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팅을 하기 위해서 분봉상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 자리를 깨면은 이 아래 주추세까지 보고 주추세 깨면은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롱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언급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장은 실적 우려감, 우리 삼성전자 깨지기 전까지는 개결했는데 삼성전자도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어찌됐든 각자 숏으로 보셨든 롱으로 보셨든 외인들 동향을 주시를 하시면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 아직까지 하락 파동이 시작되진 않은 걸로 보이니까 좀 지켜봅시다. 자, 선물 차트도 볼게요. 이제는 선물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 종지, 코스피 200 다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 선지 차트예요. 이제는 이마디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 밑에서부터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산해 보셔갖고 254를 바로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 이것도 의미 없는 짓이 돼버렸다.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건 여기 안 걸었네. 요거 깨졌기 때문에 이거 회복을 해줘야 돼요. 밑에 지지선 바로 회복해줘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이거 코스피 200이에요. 30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추세대는 그려져 있죠. 여기서부터 지지받는 라인은 이미 이탈을 해버렸다. 그쵸? 이탈해버렸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 선은, 이 피보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아까 선지와 마찬가지로 살짝 이탈을 시킨 상태, 바로 회복을 시켜줘야만 된다 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생각보다 많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제가 노트를 안 해놔갖고 얘기 드릴 게 꽤 많았었는데, 진짜 오늘 좀 많았어요. 얘기 드릴 게. 노트를 좀 해놓는다는 게 까먹었네. 하여튼 상품 가격, 기름 가격, 국채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금 차트 잠시만요. 열려라 참깨. 자, 요거 이제 금일봉이고, 금일봉 하니까 돈 주는 거 생각나네. 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조금 큰 흐름. 지금 요런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는데 1800달러에서 계속해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죠. 세 번째예요. 이 1800달러를 안착시키면은 좀 큰 흐름 나오겠지만, 우리가 보통 종목에서 대응하듯이 이렇게 올라오면 시작한 데까지 올라온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렇게 올라왔고, 그렇게 올랐어요. 제가 그 골드 선물, 우리 저 코덱스 골드도 있습니다. 그것도 분봉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올라온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1800에서 상당히 강한 저항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물론 끝전이 조금씩 있지만 그냥 유들있게 1800원으로 얘기를 합시다. 현재 그 상태에서 저 자리를 안착시키기 전까지는 짧은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정을 대비를 해야 돼요. 조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은 1800을 안착시킨다면은 나중에 이게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돼요. 돌파를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1923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2011년도 고점이죠. 최고점. 저 자리를 뚫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금은 저는 더 올라간다이고, 요번 조정 때 또 한 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길 바래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조정 때 혹시라도 1500달러 깨트리지 않을까, 1520도 안 깨질 거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금에 대한 투자는요, 한꺼번에 뭐 단기적으로 뭐 큰 수익을 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야곱야곱 모아간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없는 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투자를 하시면은 요 돈은 내가 없다 생각하고 갖고 계셔야 돼요. 금에 대한 투자는 그렇습니다. 길게 정말로 장기적으로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아 가시기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금통장은 모르겠고요. 금통장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현물 금을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물금을 매수하실 수 있으면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다예요. 자, 뭐 간략하게 다음 주에 중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회복시키지 못하면 소용없다예요. 회복을 시켜야만 된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얼만큼이나 낮췄길래 그러냐.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3.9까지 봤었죠. 이걸 3.5까지 낮췄었습니다. 처음에 3.6을 4월달까지 3.6까지 보다가 게다가 3.5 그리고 이제는 3.3까지 뚝 떨궈 놨어요. 내년 초는 3.6까지 낮춰놨고, 그렇게 많이 지금 성장 전망치를 낮춰놨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이 중요하죠. 뭐 글로벌보다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IMF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봤느냐. 작년도 3.6, 2.7까지, 내년도 3.6이에요. 요건 좀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과하게. 물가 상승률 2.2, 경상수지 대비해서 1.9, 실업률 3.3, 요렇게 지금 예측을 해놓고 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금값 차트.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제가 이미지를 몇 가지 지금 저장을 해놓은 게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을 6가지 요소, 이런 것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과 에너지하는 환경부, 가계 및 국가부채.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역대 경제 성장 추이를 보니까 미국 GDP가 영국을 추월한 게 1906년도라고 해요. 그죠?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2차 내연기관, 3차 인터넷과 이커머스.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요 정도. 어쨌든 좀 길게 보자. 너무 짧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길게 보자.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계 20대 국부 펀드라는 그 자료인데, 요거 세계 20대 국부 펀드.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게,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한국투자공사 16위, 20대 중에 1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428억 달러를 굴리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손실이 8% 정도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죠? 8% 내외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던데, 400억 달러에 8% 정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꽤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고,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게 있을 테니까 종목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은 언급하시면 매니저분들이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오케이. 녹화 종료할게요.